자, 중2 특강 비교급. 옷이 오늘 계속 똑같을 거예요. 오늘 맞죠? 이요. 자, 비교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급은 원래 그 진도 계획표에 지금 없는 거라서 영상으로 일단 대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비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 중학교 2학년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비교 내용들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눈여겨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말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급을 쓸 때는요, 형용사 단어나 부사 단어를 씁니다. 형용사 단어나 부사 단어를 쓰는데 이 형용사 단어나 부사 단어의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용사 단어나 부사 단어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i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big 하는 단어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원급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이를 두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덜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어떻게 쓰냐면은 물론 경우의 철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끝에 철자가 er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발음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bigg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건데 전체 덩어리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곽원, 곽원, 뭐 배현성, 박광현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박광현이가 키가 제일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작은 키 가지고 그 작은이라는 뭐 스몰의 short라는 단어에다가 EST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 광현이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뭐 tall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talles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일단 big 같은 경우는 물론 철자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보통 발음할 때는 east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원급은 말 그대로 그 형용사 단어 그대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두 개인데요. 지금 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가 같은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성이와 광현이의 키가 둘 다 3m 58.2cm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럴 경우는 둘 다 이제 광현이는 현성이만큼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낫이 들어가서 광현이가 현성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 이런 표현도 되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B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A가 B보다 더 우월하거나 A가 B보다 좀 열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원급과 비교급은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개체 자체가 지금 두 개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갖고 비교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비교를 요즘 부모님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광현이가 성적이 조금 낮게 이제 성적표를 받았어요. 물론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근데 이렇게 딱 됐는데 광현이 어머님이 야 봐라 옆집 현성이는 이번에 성적이 이마에 올랐는데 니는 이게 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지금 광현이와 현성이 둘 다 비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광현이가 하하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하시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기스트 같은 경우는요 얘가 두 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세 개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A, B, C, A, B, C,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큰 놈을 갖고 이제 얘기할 때 쓰는 것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A가 뭐 가장 작은 놈을 갖고 얘기할 때도 쓰는 표현이 바로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장 작을 때는 최상급 아니고 최하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까지는 별로 얘기를 문법상에서는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구멍에 들어갈 때 덩치가 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뭐 좋게 생각해가지고 최상급이라고 썼나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요. 특징들을 일단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일단 원급 비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원급 비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 단어의 원급, 즉 있는 그대로의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은 as가 지금 양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as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인데요.
보통 이걸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만큼 뭐뭐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부사가 들어갈 때는 뭐뭐만큼 뭐뭐하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문에 보시면은요. He walks as slowly as a turtle. 해서 그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걷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좀 끊어서 잠깐만 좀 볼게요. He walks as slowly 하면 여기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가 느리게 걸어요. 느리게 걷는데 누구만큼 느리게 걸어요? 거북이만큼 느리게 걷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Sharon is not as pretty as her mother랍니다. 자, 일단 not을 일단 무시하고 한번 봅시다. not을 무시하고 보면은 Sharon이 예쁜데 누구만큼? 그녀의 엄마만큼 예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엄마도 Sharon도 둘 다 예쁘다 이런 얘기인데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Sharon은 엄마만큼 예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물론 중학교 때도 한 번씩 나오긴 하겠지만은 문법 선택형 문제에서 저렇게 형용사를 써야 될 것이냐 부사를 써야 될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일단 이 책에서만큼은 일단 좀 쉽게 좀 갈게요. 만약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MR이즈 비동사가 나오고 as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는 대체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뒤에는 내가 비교 대상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비교 대상이라고. 자, 그런데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면은 자, 적어놔 주세요. 이거는요. 주어가 들어가고 일반 동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가볼게요. 일반 동사 중에서 뭔가 동작을 나타내는 듯한 일반 동사예요. 우리가 처음 우리 문법책에서 배웠을 때 그 했었던 뭐 감각 동사, 뭐 look, smell, tast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여기서 as를 쓰고 그다음에 as를 쓰고 그다음에 비교 대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는 대체적으로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부사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부사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체크업을 일단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체크업 우리 같이 쭉 풀 거니까. 자, 체크업에 샘은 존만큼 빨리 먹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샘은 존만큼 빨리 먹는다. 그럼 우리나라 말에서 항상 연습했죠. 주어가 지금 일단 샘이 나왔고 먹는다가 동사 it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존만큼이란 말에 존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서 뭐는 써야 되냐면은 as와 as는 써줘야 되는데 fast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데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fast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fast 같은 경우는 뜻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빠른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일 때는 빨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철자 자체가 뭐 우리가 배웠던 ly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은 어제만큼 덥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로에 있는 핫은 보통 더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형용사를 동사화 시키려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핫이 일단 들어가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as와 as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물론 핫 자체는 뭐 부사 단어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서는 일단 뜨거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그녀는 나만큼 물을 자주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마신다. 물을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비교 대상이 들어갈 때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뭐뭐 한 만큼이라고 할 때는 이 뒤에도 주어 동사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 물을 마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동작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as 쓰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of는 말 자체가 이제 빈도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내용인데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요. as를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자리에 즉 비동사나 아니면 일반 동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고 이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의 경우에 따라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배수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배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배 있잖아요. 2배, 3배, 4배, 5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문 통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깜짝이야. 자, 예문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광현이 키가 2m인데요. 재원이 키가 4m예요. 아시겠죠? 못 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주어를 광현이라고 내가 넣었다 칠게요. 광현이를 넣게 되면 광현 is as tall as 현성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광현이는 twice 현성이의 2배만큼 크다. 그러면 잠깐만요. 바꿀게요. 광현이가 4m고요. 재원이가 2m. 현성이는 왜 나왔니?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자리에다가 twice란 말을 넣게 되면 재원이의 2배만큼 광현이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광현이가 6m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때는 3배가 되니까 3 times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원래 비교급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게 맞거든요. 특히 원급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원급이 또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림이나 그림을 표시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비교급은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이라서 뭔가 새로운 게 뭔가 있겠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거기에 관련된 단어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중학교 수준의 단어,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 뭐 대학교 수준의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차이 날 뿐이지 문법 자체는 어차피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서 보시면 not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쉐론이 그녀의 엄마만큼 예쁘지 않다는 얘기는 엄마가 결국은 쉐론보다 더 예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성이는 재원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현성이와 재원이의 키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원급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로 볼게요. 비교급 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급이야 어차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비교급 같은 경우는 일단 철자 쓰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이거 동사는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조동사, 동사원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단어 다음에 ER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ER 법칙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이 책에는 지금 이 얘기가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big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big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big i가 모음이고 그 다음에 g가 자음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때는 자음이 하나 들어가고 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장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 비슷한 게 뭐냐면 왜 ing 기억나시죠? 그것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히트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넣을 때는 t 하나 붙이고 ing였잖아요. 그래서 모자자인 이랬잖아요. 그죠? 웃지마! 그래서 이것도 모자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모자 쓰고 보시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이 단어. 비교 대상이니까 누구누구 보다 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가 뒤에 비교 대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비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뒤에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어 자체가 조금 길어질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더 흥미로운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 하나에서 뒤에 ER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뭐를 쓰냐 하면은 more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여줘요. 그래서 이거 안에서 ER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기 때문에 more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than을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한 번씩 이제 다음 중 비교급으로 제대로 쓰인 것이 뭐 같은 거 다른 거 아니면 잘못 쓰인 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서 일단 보셔야 돼요. 예전에 쌤이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지금도 물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물론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잘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I 요렇게 있잖아요. 모음 개수가 지금 여기까지 제가 4개가 들어가게 되면 즉 보통 3개 이상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때는 이제 뒤에 ER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mo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요런 어떤 그 방법도 약간 꼼수 아닌 꼼수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exciting 같은 경우도 I 3개예요. 3개 이상은 뭔지 아시죠? 3개 포함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mo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Sandra is taller than Megan 합니다. Sandra는 Megan보다 키가 더 크다. 그럼 Sandra는 키가 192.8cm고요. 그 다음에 Megan은 132.5cm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I think computer games are more exciting 합니다. 나는요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합니까? 컴퓨터 게임이 좀 더 뭐하다? 재미있다라는 거죠. 뭐보다? 책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샌드라와 메이건 하는 것을 지금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잖아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컴퓨터 게임하고 책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렇게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특강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참 식상하게 생각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studying is more exciting than playing 해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갈게요. 공부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공부도 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해석한 게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 번째 단어에서 배웠던 이제 to 부정사 같은 경우도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to study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뒤에 거도 마찬가지 to play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해석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영어 단어를 이제 막 아무렇게나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 ing를 썼으면 뒤에도 ing를 써야 되고요. to 동사 원형을 썼으면 뒤에도 to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알겠죠? 같은 놈끼리 서로 이제 구조를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좀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게 보통 이제 특강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거라서 본 수업 때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내신 대비 때도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 하는 거. 선생님 적고 있었는데 지우면 어떡해요? 동영상 뒤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뭘 그래마 별표 5개 쳐주세요. 별표 5개. 이거 한 번씩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 비교급 강조라는 게 있어요.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정말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비교급 강조입니다. 얘 갑자기 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써가지고 좀 그러네. 자, 비교급 강조는요. 한마디로 이제 차이가 조금 많이 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샌드라가 192.8cm고 메이건이 132.5cm예요. 그럼 이 정도면 되게 높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와 샌드라는 메이건보다 키가 훨씬 더 크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 포인트 잡아갖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much, a lot, far, even 나오는데 하나 더 적으세요. still. 이거 그 쓰자를 내하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much, even, still, a lot, far. much, even, still, a lot, far. 최정은 안 따라하나? much, even, still, a lot, far. 저 지금 나 여기 혼자 있어요. 지금 이 공간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혼자 much, even, still, a lot, far. 아시겠죠? 그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표 5개 치락하는 거예요. 한 번씩 어떻게 나오냐면은 비교급 여기에다가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거리라는 단어를 썼다 칩시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치 2번 스티랄라파 이런 게 최소한 5개 중에 4개는 보기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 뭐 이상한 거 뭐 베리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맨이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물론 맨이는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긴 한데 베리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자동으로 답인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마치 2번 스티랄라파 아시겠죠?
이거 짤 하지 마. 이거 이상하게 또 잘라가지고 또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비교급 강조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강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모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길게 쓸 때는 뭐를 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busy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물론 바쁜이라는 경우는 잘 쓰진 않지만은 busy 말고 happy로 갈게요. 자, happy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P가 지금 자음이고 Y는 보통 자음 모음에서 약간 절반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음 플러스 Y 같은 경우 우리도 많이 배웠잖아요. study 같은 경우에 study는 IS 쓰, Y를 I로 ES 쓰잖아요. 그 다음에 ED를 쓸 때는 SUID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비교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Y를 I로 고치고 ER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세 가지만 받으시게 하세요. 자음 플러스 Y로 해가지고 Y를 I로 고치는 경우는 3인칭 단수 동사형이나 명사 복수형 쓸 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과거형 쓸 때. 동사 과거형. 그 다음 세 번째가 비교급이에요. 세 번째가 비교급. 그런 것들까지 좀 머릿속에 좀 제대로 인지를 해놔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해피에 ER 되는데 Y 그대로 놔두고 ER 들어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요. 자음 더하기 Y일 때. 아시겠죠? 자음 더하기 Y일 때.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크업을 한번 가봅시다. 체크업에 거기 보면은 자, Rick is 해놔놓고 then 나왔죠? 그러면은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은 short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short는 별 크게 없습니다. 별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쟤는 그냥 그대로 ER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2번에 my dog is 그래놓고 then 다음에 my neighbors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big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럼 big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모자장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B-I-G-G-E-R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지금 보시면 personality is 블라블라 than appearance 하는데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격이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 important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more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more important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랏을 어떻게 하느냐. 어랏은 여기에다가 넣죠. 자, 다시 비교급 강조 뭐라고요? 마치 이번 스티를 팍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은진이 그만하세요 하는 소리 들립니다. 알아요. 나 부끄러운 거 알아요. 이거 자막 처리하면 되게 웃기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a lot more important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은요. My smartphone is 그 다음에 wide가 빈칸에 들어가고 yours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장 별표 하나 좀 찾아놓으세요. 이거 일단 답이 어떻게 되냐면 wide잖아요. 근데 우리 ER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끝에 E가 있죠. 굳이 E를 한 번 더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 더. 지금 비교 대상을 보면요. 내 스마트폰하고 너의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풀어서 쓰게 되면은 your smartphone 이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은 자, my smartphone is wider 이렇게 놔놓고 then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you를 쓸 것이냐 yours를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가 주어가 사물이었으면 뒤에 것도 대체적으로는 3을 갖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스마트폰이 너보다 더 넓다 하면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곽원이 있다 칩시다. 내 스마트폰이 곽원 니보다 넓다 하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 그 들고 댕기기도 어렵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막 책임 들고 빙 들고 다닌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아니 굳이 이래도 안 돼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뭐 스피커폰 여보세요? 시끄러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앞에가 사물로 갖고 얘기할 때 사람 갖고 비교하진 않습니다. 사물은 사물끼리만 비교합니다. 아까 우리가 ing는 ing끼리 비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끼리 비교. 이런 것도 아시겠죠? 5번 서울은 부산보다 더 붐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이제 약간 이음절 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crowded 같은 경우 crowded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even이 일단 있으니까 even을 쓰고 그 다음에 얘가 긴 단어기 때문에 more이 들어가고 crowd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은 아까 내가 비슷하게 다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 다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일단 비교급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C번 최상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상급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개 중에서 가장 뭐뭐한 거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뭘 그래만 설명 나와 있네요. 밑에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최상급은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 대상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돼요. 더가 일단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부사 같은 경우는 더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더가 들어가서 더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뉠게요. 형용사 부사에 est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길게 쓸 때는 most를 쓰고 형용사 부사를 씁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비교급에서도 얘기했지만 원급이랑 같이 들어가요. most가 이미 최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부사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동사 원형이 앞에 주어가 3인칭이라고 해서 중간에 조동사 can이 들어가면 그걸 SES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She can swims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빼면은 이거 swims 하면 되는데 can이 들어가게 되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사 원형 쓰면 되듯이. 아시겠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in이 들어갈 때가 있고 of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강이니까 하나 더 갑시다.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 배운 거 있잖아요. that이 여기 한 번씩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구분을 두냐면은 보세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명사 하면은 어떤 집단, 단체, 같은 말이긴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무조건 단수명사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광현이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반이라고 했죠 지금. 반, 집단, 단체.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of는 무조건 사람들, 그 다음에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 써야 돼요? 복수명사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박광현이는 5명의 남학생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최상급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hat은 그러면 뭐냐? 자, 이거는 보세요. 구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주어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ever라는 단어가 한 번씩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have 과거분사.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는데 우리 이거 배웠죠? have pp 현재 완료.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적으세요. 주어가 뭐뭐 했던 것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뭐뭐 했던 것 중에서 무슨 소리냐면은 박광현이가 키가 2m 50이야. 근데 내 인생에서 키 제일 큰 애 봤던 사람이 2m 28이야. 근데 박광현을 딱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이 생각날까요? 와, 내가 봤던 애 중에 제일 키가 크네. 내가 봤던 애 중에 키가 제일 크네. 이거요. 아시겠죠? 아니 내가 들었던 애 중에서 키가 무겁게 든 거 말고 내가 소식을 들었던 애 중에서 가장 키가 크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원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3학년 들어가면 이게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도 이게 한 번씩 나올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 이용해가지고 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one of the 형용사 부사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밑에 예문들은 전부 다 Canada is one of the coldest countries in the world 하니까 그 가장 추운 나라들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Bob is one of the most popular writers today 하니까 Bob은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 중에 한 명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바꿔볼게요. 내가 제일 처음에 쓰는 말을 one of the most popular writers 이래 놔놓고 내가 동사 문법 선택형에서 is와 a를 물어요. 내가 여기다 Bob이란 말을 넣을게요. 자, 이거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얘를 보고
이거를 답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방금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 그랬죠.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이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답이 뭐가 되겠어요? 이승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저 그래서 별표치가 있는 얘기예요. 저거 문법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어떤 비동사의 어떤 수일치, 뭐 아니면 일반 동사의 수일치, 단수 복수에 대한 어떤 수일치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 그래마티브에 여기 보시면요. OUS, FUL, IVE, ING 등으로 끝나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more이나 most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빠졌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OR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 superior, inferior, prior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라틴어 계열에서 쓰는 단어들인데 요런 비교급 이게 superior 하는 건 우등한 높은 그 얘기한 거고요. inferior는 열등한 거예요. prior는 뭐뭐보다 앞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선이란 뜻인데 이때는 than 말고 뭐를 쓰냐면은 to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좀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붙어 가긴 하네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비교급 쓰는 어떤 법칙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특히 불규칙 변화 별표입니다.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규칙 동사표 배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영상 잠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깐 하고 그 다음 거 하는데 나 이거 끄고 난 다음에 요거 문제 풀고 있으세요. 아시겠죠?